자, 가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요번 방학 때는 사실, 주제가 너무 많죠. 제가 하는 주제, 강의 주제가. 그 앞쪽에는 사실, 취준생이면 알아야 될 것들, 뭐, 요번 연도 어떤 분위기, 그리고 소소한 이런 이제 전략들, 지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론적인 베이스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예요, 직무. 뭐 이론적으로 직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태스크, 그러니까 과업, 뭐 역할, 뭐 태스크가 모이면 잡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잡은 직무다. 하는 일.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하는 일이다. 저처럼 그래서 이제 취업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산업과 기업과 직무입니다. 산업, 기업, 직무. 이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자기소개서도 제대로 나오고 면접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뭐죠? 딱 그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인적성이나 AI 역량 검사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에 했던 활동은 자소서에 담아내고 면접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역량이란 걸 쌓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제 역량 이론 클립을 보신 분들은 알겠죠.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에 어울리느냐, 조직 핏, 직무에 어울리느냐, 직무 핏.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취업의 3대 요소,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든 면접을 보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Y 산업, 왜 이 산업이지? 특히나 이공대분들. 그리고 Y 기업, 왜 하필 이 기업이지? 그리고 Y 직무, 그 중에서도 난 왜 이 일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Y 산업, Y 기업, Y 직무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면접관들도 그렇고 자기소개서 평가위원들도 그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취업의 3대 요소인 산업, 기업, 직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많은 친구들이 이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산업 분석 스터디, 기업 분석 스터디, 뭐 직무 분석 스터디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막 찾아가지고 공유하고 이런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한가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가하지가 않잖아요. 인적성의 자소 샘플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소서에 나오는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걸 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뭘 어필해야 될지도 모른 채 포인트를 잘 모르고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 분석이. 그거는 되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캐치해야 될지.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우리 고3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 언어 영역 풀이법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죠? 일단 문제부터 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라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대충 문제 쭉 읽고 이런 포인트들에서 좀 내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네. 머릿속에 각인한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야 시간 단축을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산업기업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활용하기 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소서 문항이나 면접 문항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포인트를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거 보시면 어디 뭐 인터넷상에 뭐 유튜브에도 많죠. 뭐 인터넷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 두 갈식으로 써라, 성과는 수치화해라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건 겉의 포장이거든요. 그게 메인이 아닌데 와 그래 성과를 수치화하고 두 갈식으로 하고 소제목을 요렇게 쓰면 난 합격할 거야 착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과 여러분들 평가위원, 자소서 평가위원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건 뭐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새 정답을 정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뭐 3단 논법 하면서 무슨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딱 쓰고 소제목 딱 쓰고 뭐 성과를 수치화 뭐30% 올렸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합격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해서 합격하면 저도 좋겠어요.
그것만 봐주면 되죠. 자소서 첨삭할 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첨삭하는 분은 최하수죠, 사실. 예, 취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썼지만 취업의 뼈대도 사실은 그 본질에 대해서 썼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취업의 뼈대 책을. 여러분들은 근데 뭐 베스트셀러에도 보면 다 죄다 자소서 스킬, 면접 스킬 책들이에요. 말 그대로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소재에 담아서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핏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장기술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진들. 선생님, 저 자소서 광탈했어요. 해서 찾아오는 친구들의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장기술에 너무 매몰돼서 딱 자소서 보는 순간 제가 그럽니다. 이거 어디서 혹시 사설업체에 맡겼어요? 첨삭 얼마나 받았어요? 이거 본인 색깔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요? 혹시 그 직무 분석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죄다 장기술이에요. 그럼 떨어지지. 예. 뭐 기업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나요? 기업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유의하면서 오늘 제 강의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산업과 기업은 좀 나중에 하고요. 그럼 한번 정의부터 내려봅시다. 산업은 뭐죠? 산업, 인더스트리, 영어로는 산업. 큰 범주의 어떤 그 기업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등교육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이라는 곳은 사실 고등교육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이라는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저는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서강대학교라는 그 대학이라는 산업 중에 서강대학교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무? 예, 자, 진로, 취업, 교육 지도를 맡고 있어요. 저희 팀에도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업무 분장이 그 기업의 추천 채용이나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게 업무 분장이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직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공정기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DS 사업부는 여러분 반도체 산업에 소속해 있고요.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그리고 삼성전자 DS라는 게 있고 현대 하이닉스도 있고 반도체 산업에는 ASML도 있고 TSMC도 있고 뭐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죠. 뭐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또 직무로는 공정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3대 요소. 그래서 이게 바로 산업과 기업과 직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 산업, 기업, 직무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면접 질문 중에 이제 PT 면접 특히나 기술 면접이나 PT 면접에서는 예를 들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PT 면접을 신세계 드림 스테이지라고 이제 네이밍을 붙여놨는데 거기에서 보면 문제들의 대부분이 이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신세계에서 MD다. 신세계 이마트 MD다. 그러면 이 MD에서의 어떤 이슈, 뭔가 사회적으로 좀 뭐 뭔가 있는 이슈, 그리고 기업에서 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슈, 그리고 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면접 들어가기 전에는 더 알아야 돼요. 자소서야 그냥 내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그 정보들만 알면 되는데 면접이 더 어려운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직무 분석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이런 산업, 기업 직무 분석을 왜 하느냐?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이에요. 저학년 같은, 오늘 저학년 분들 계시면요. 저학년 분들은 나랑 어떤 것들이 핏한가? 어떤 산업군이 나랑 어울리는가? 어떤 기업이 나랑 어울리는가? 어떤 이제 직무가 나랑 어울리는가? 이것들을 알려면 세상에 어떤 직무가 있고 어떤 기업이 존재하고 어떤 산업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아야지 나랑 맞춰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세상에서만 돌아다니다 보면 직무가 뭐 게 없어요. 그냥 마케팅, 뭐 문과 애들은 마케팅, 그리고 요즘 막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직무가 되게 핫한 직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AI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핏한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직업은 삶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입이랑 달라요. 대입은 입학하면 그냥 졸업만 무사히 하면 학벌이라는 간판이 딱 떡하니 내 얼굴에 붙어요, 이마에. 서강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서강대에서 일하니까. 근데 직업은요. 진입을 한 다음에 잘해야 돼요. 일을 잘 못하면 또 도태됩니다. 잘려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계륵 취급당해요, 기업에서. 일을 잘 못하면. 그쵸? 그런데 나랑 핏한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막 인터넷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고서 그게 좋은 직업이 직무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진입을 해요. 어쩌다가 합격을 해. 그때부터 또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본인이 경쟁해서. 거기서도 일을 잘하냐 못하냐 고가가 매겨지고 성과급이 그걸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학년 때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나 주식 좀 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밝은데 어쨌든 그런 핏한 타겟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업기업 직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취준생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자소서랑 면접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소서 제대로 쓰고 면접 잘 봐서 여기에 핏하다는 느낌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직무 위주로 콘텐츠를 잡았는데 직무가 제일 오래 걸려요. 뭐 이 강의만 해도 한 40분 정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직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무는 하는 일이고요. 직무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뭔가, 뭘 잘해야 되나. 그리고 회사의 어떤 모든 기업,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직무가 존재하잖아요. 그 직무라는 것들은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밸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직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때 어떤 가치를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사슬 중에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유관 부서와 협업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다. 빅데이터 부서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죠? 그냥 없앱니다. 혹은 뭐 이게 그 가치를 못 만들어내니까 막 축소가 되는 거죠. 부서 자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돈을 벌어와야죠. 모든 부서가.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려면 그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거기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역량 이론 클립을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무조건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제 모든 컨텐츠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이론 베이스예요, 저는. 네, 무슨 장기술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량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역량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인사 담당자다. 인사 담당자 중에서도 월급이나 4대 보험을 하는 뭐 보상, CMB라고 합니다. 컴pen세이션 베네핏이다. 뭐 이쪽 담당자면 성격이 좀 어떠해야 되겠어요? 꼼꼼해야 되겠죠. 이게 조직핏. 뭐 직무핏보단 조직핏에 가까운 얘기들이에요. 꼼꼼한 건 모든 직무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더군다나 그 직무는 좀 더 꼼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어울리면 꼼꼼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이나 내부 고객 상대해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조직핏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하는 일 자체가 급여를 계산하고 4대 보험을 정리해주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소통하고 이런 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무핏은 뭐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거와 유사한 인턴십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좀 핏한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은 어떤 식으로 뽑아냅니까? 하는 일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공통 역량, 조직핏은 공통 역량이거든요. 거기서 주로 필요한 공통 역량들이 어떤 건지 찾아내고 직무핏, 직무 자체에 대한 내 경험들이나 지식 기술 때도 스펙 경험 마인드 이 6가지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내 직무와 매칭되어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뽑아내고요. 이 6가지 관점에서 사실 조직핏과 직무핏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들과 연관된 내 경험을 가지고 경험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컨텐츠 보세요. 경험 정리법. 그거 한 다음에 그 경험 정리서를 가지고 자소서와 면접에서 소스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작점이 뭐였죠, 아까? 이것들을 찾아내는 가장 시작점.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일을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직무분석법의 핵심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맞는 역량을 도출하고 그 역량을 가지고 나와 대입해서 나와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소서와 면접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찾기 힘들지 않게 이건 이제 상경계 쪽 위주로 썼는데 일본은 그게 바로 취업 FAT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제가 얘기한 이론적 근거들과 프레임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지식 기술 때도 스펙 경험 마인드 들어가 있고 뭐 직무에 대해서 하는 일, 직무의 장점, 단점. 여러분들이 핏한지도 볼 수 있게, 저학년도 볼 수 있게.
뭐 책 광고가 아니라 그냥 그런 책이 없어요, 시장에. 시장에 없어요. 죄다 그냥 자소서 뭐 두 가지씩 써라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 포장이고. 예. 아무튼 그래서 직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특히나 중고 신입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중고 신입들이 늘어나니까 다들 우리 회사 한 3개월 있다가 또 중고 신입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럼 로열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왜 썼지? Y 기업. Y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 지원 동기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지원 동기나 입사 오퍼부 뭐 이런 것들 문항 혹은 회사 이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쓰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때는 뭐 CEO 같은 경우 뭐 로얄 패밀리와 면접을 보는 기업사들이 있거든요. 신세계 같은데. 그런데 CEO의 코드도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지기 십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데 문과는 요거 정도 두 개만 가지고도 자소서나 면접을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산업군에 대한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매칭이 되게 있어야 돼요. 수업까지.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한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연관된 수업들을 많이 들은 스토리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산업 지원 동기.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내가 어떻게 이 기업을 어떻게 키워갈 건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기업, 직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다만 분석을 할 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 텐데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소서와 면접 질문들을 뽑아놓고 예상 질문을 뽑아놓고 그거를 먼저 본 다음에 거꾸로 들어가는 게 시간 절약을 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직무 위주로 할 건데요.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시작점이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뭘 하는 거지? 자, 이것들을 좀 찾는 요령이 있는데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나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DS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책을 만들어서 줬어요. 직무기술서를.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직무기술서가 다 나와 있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걸 업로드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삼성 SDS나 뭐 삼성 화재 아니면 현대카드 이런 홈페이지에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최근에 또 봐야 될 게 요즘에 여기엔 제가 지금 메모를 안 해놨는데 기업 유튜브들이 있어요. 기업 채용 유튜브. 거기에 가면은 현직자들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기업에. 그 기업 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똑같은 네이밍을 가진 직무도 기업마다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그런 정보 사이트들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월이 되면 제가 일하는 학교도 지금 벌써 확정됐어요. 3월 중순에 채용 박람회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채용 상담, 채용 설명회, 뭐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 온라인으로 하는 채용 설명회도 좀 많죠.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현직자를. 그러면 현직자한테 듣는 이야기가 가장 알짜 정보입니다. 발로 뛰어야 돼요, 이때. 인터넷 세상에서만 찾으면 정보가 확실히 이렇게 생생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면접까지 갔을 때,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냈어요? 했더니, 채용 상담에 갔습니다. 하면 기업 사람들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우리 회사 진짜 좋아하는구나. 발로 뛰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브런치나 아니면 요즘에 캐치, 그리고 이제 잡코리아, 이런 사이트 가면 직무 인터뷰라는 클립들이 또 있고요. 브런치에 가면 현직자들이 자기가 어떤 일 하는지 막 써놨어요. 예를 들면 브런치에 들어가셔서 이제 카카오에서 하는 글쓰기 플랫폼인데 블로그 같은 거예요. 저도 합니다. 거기에 MD를 검색을 하면 쫙 나와요. 어떤 일, 뭐 하루 일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검색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스텝. 이제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어떤 걸 잘하면 일을 잘해 보일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고민을 하는 거는 하는 일을 보면 보여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 꼼꼼함 아니면은 뭔가 뭐 예를 들면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막 써봐요, 그냥. 써보고 여기서 좀 필요한 키워드들이 뭘까? 역량 키워드. 그리고 그것들 중에 나와 매칭되는 게 뭐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험 정리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무는 요런 플로우예요. 요런 플로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채용 상담에 채용 설명을 꼭 가봐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고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견을 좀 깨봅시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인터넷 세상에서만 직무를 접하다 보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선배들 못 만나니까 기업 뭐 회사 다니는 선배도 못 만나고 하니까 그럼 다들 이런 상상에 젖어 있어요. 영업직을 하면은 죄다 외향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찌더락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보찌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옷을 거기 기타를 사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점원이 막 나한테 자꾸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지 마라 이래요. 내가 소심하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되게 외향적일 것 같은데, 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집 가면 아주머니한테 뭐 주문, 추가 주문 이런 거 잘 못해요. 너무 싫어요, 그런 게. 그래서 영업직이 다 외향적일 거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분석적인 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딱 내버려 두고 그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고객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우 형님 이러면서 막 뭐 이런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해외 영업? 여러분들은 또 해외 영업하면 막 바이어 만나서 막 악수하고 막 계약서 사인하고 딜 만들어내고 착각하죠. 그런 해외 영업 거의 없습니다. 상사, 일부 상사? 뭐 그런 데가 있죠. 신사업하는 쪽. 근데 대부분의 해외 영업 직무는 그 해외 클라이언트 관리를 하는데 컨퍼런스 콜 좀 하고 메일이랑 콜 좀 정리하고 그런 거 공장이랑 연결시켜주고 쇼핑하고 이런 거 관리하고 뭐 이 정도예요. 이런 거 하면서 그냥 해외를 안 나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예, 제대로 잘 모르니까. 이름에서 풍기는 그런 어떤 편견이 있는 거죠. 개발자 하면 전부 다 막 히키코모리처럼 키보드만 치고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널디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디자이너? 전부 다 막 타투 있고 막 화려할 것 같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안 그런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수수하게. 저처럼 입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뭐 영구직은 다 하얀 가운 입고 뭐 R&D 뭐 이렇게 고글 쓰고 있을 것 같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 빨리 편견을 깨세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 다 털어내시고, 그리고 진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핏한지, 그리고 그거에서 필요한 역량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영업이어도 해외 영업, B2B 영업, 제약 영업, B2C 영업 다 조금씩 다 달라요, 하는 일이. 주류 영업도 다르고. 그래서 이 핀포인트까지 찾아내야 자소서와 면접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영업이어도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지점이 있잖아요. CU. 지점에 있는 점장님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점 관리도 하게 되고. 유한 킴벌리 영업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관리하게 돼요. 지역에 있는. 네, 그러니까 마운 에어리아에 있는. 조금씩 달라요. 상대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다르고. 그래서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는 일이 다르니까 역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소서가 뻔한 자소서가 돼버리는 거죠. 외향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습니다. 포브스라 그러면 저는 영업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뭐 빵빵 전문가가 이러니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못 잡아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 장기술은 그거는 아예 그냥 나중 얘기고 수치화해라. 이거는 기술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런 건 저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포장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신동민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머커에서 일하시는 저희 대표님이신데,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교과목을 잠깐 하셨었어요. 그 글로벌 기업 CEO, 이 기업가 정신 특강에서 이제 이분이 대표님이셨는데 지금 중국에 계세요. 저는 페북 친구여서 너무나 겸손하시고 차분하세요. 근데 이분이 영업으로 CEO까지 가신 분이세요. GE에도 계셨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책도 쓰셨어요. 나는 내성적인 영업자입니다. 영업의 핵심은 고객의 마음을 잡는 거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편견 빨리 깨세요. 자, 그래서 저는 직무가 이게 어떤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막연하잖아요, 좀 이걸 파악을 하는 게. 그래서 직무 카드를 이건 제 프레임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요 정도 채울 수 있으면 자소서 쓸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학 때니까 당장 취준생인 분들은 이 직무 카드 제 템플릿을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네, 제 블로그 인싸부부 블로그 혹은 가성후계 취업톡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 직무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 일과는 어떤지, 그리고 연중 업무 목록은 어떤지. 예를 들면은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시즌이 있어요. 뭐 결산하는 시즌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시즌이 있거든요. 월 마감하는 시즌이 있고, 주 마감하는 시즌이 있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시즌이 있거든요. 시즌을 좀 써보는 거고, 업무 네트워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사슬상에서 내 업무가 어디랑 연관이 돼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면 영업관리 부서랑 그 다음에 앞에 생산 부서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직무 특성, 비전. 그래서 타 직무 대비 업무는 어떤 것들을 하는가. 예, 어떤 것들을 하는가. 그리고 만족스러운 점, 좋은 점, 그리고 힘든 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 모든 직무가 그냥 좋은 직무는 없어요. 그냥 늘 좋은 건 없죠, 사실. 자, 그리고 커리어 패스.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되는가. 이것도 고민을 꼭 해야 돼요. 본인의 커리어 패스가 뭡니까? 그 직무에서 이루고 싶은 커리어 패스는 뭐예요? 이런 거 면접 질문에 나오거든요. 한 번도 생각 안 하면 답변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고, 요구 자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으면 좋다. 과목, 교육, 그다음에 자격증, 그리고 내가 현재 만들어진 거. 그러면 갭이 발생하면 저학년들은 그 채우시고요. 그리고 이미 고학년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소서 소스, 면접 소스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태도, 요런 인성, 요런 자질이 필요하다. 태도, 요구되는 거, 준비된 거. 그 다음에 스펙, 뭐 학점, 어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험, 요즘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인턴 경험은 뭐 이런 거 필요한데 인턴은 어디서 해서 어떤 걸 배웠고 마인드는 어떻다. 그래서 6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직무정보 수집하는 건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 손님들이 좀 오셨네요. 일단, 인사 못한, 아까 파마니니까지 했죠? 산도끼님 짝 고마워요. 반응 좀 보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야죠. 더 재밌죠, 여러분들도. 이거 뭐 편하게 하는 거니까. 준님, 안녕하세요. 무슈님, 오늘도 오셨네요. 벤틀리님, 오랜만이네요. 벤틀리님, 그 연수에 이 갓성우개 취업톡 듣던 친구들이 한 두세 명이 같이 연수 받았죠? 그룹 연수 같이 받으셨겠네. 너무 신기했어요. 저. 그 아마 신입사원 해봤자 이게 증권사라서 한 10명? 10명 뽑았을까? 10명? 20명? 뭐 이 정도 뽑았을 것 같은데 그중에 두세 명이 제 구독자분이셔가지고 일단 저도 명절 잘 보냈고요. 지난주 그룹 연수 끝나셨구나. 내일부터 이제 증권사 교육 이제 증권연수원 들어가실래나? 아무튼 잘 하실 거예요. 설레야 하지 마시고 벤틀리님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너무나 인상 좋고 적극적이셨어요. 그리고 저랑 갓성우개 취업톡을 매주 들어오셨고, 예. 그래서 질문도 같이 하고 같이 힘들어도 보고, 왜냐면 벤틀님도 힘들었거든요. 마지막에 되게 힘들었어요. 최종 결과 나올 때. 떨어지는 게 나오니까. 자, 그 설레임, 그게 이제 두근거림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취준보다 쉬워요. 적응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팀배치 받으면 인사하러 오시고요. 그래요. 구독자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련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인사 좀 나눴었고요. 이제 다시 또 넘어갈게요. 예, 희응님도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직무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직무 분석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걸 만들어낼 줄 아는. 그건 이제 직무 카드를 만드는 거 시간이 남을 때 하세요. 나중에 자소서 써야 되는데 직무 카드 만지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방학 때는 할 만한데 그때는 바로 서술로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대충 메모해 놓고. 시간이 없어. 자, 그래서 검색 포털에서 일단 직무명으로 검색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죠.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뭐 구글링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대학 내에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회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정보는 현직자가 갖고 있다. 현직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현직자한테 물어볼 땐 아까 그걸 물어보면 돼요.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하루 일과는 어떤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필요한 역량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해서 가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겠죠, 현직자분들이. 물론 그 해당 직무자가 없으면은 뭐 답변을 잘 못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학 내에 여러분들 동문 선배 연결 서비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멘토링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엔 요걸 활용해서 동문 선배한테 좀 문의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취업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혹시 직무 특강을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일하는 대학에서도 지금 당장 1월 3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직무 캠프라고 해서. 그래서 요걸 통해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시고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 캐치, 뭐 진학사에서 하는 거죠. 이런 직무 관련된 인터뷰 클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이제 현직자 인터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브런치에서 직무 키워드 검색하기,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 속에 직무 소개 찾기, 그리고 채용 공고 속에 직무 기술서 참고하기. 그래서 SK, 현대카드, CJ, 두산, 한화, 신세계, 포스코, LG는 전부 다 홈페이지에 지금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직무 분석법에 대해서 좀 프레임을 잡아드렸어요. 직무 분석을 왜 하는지,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할 때 뭘 중심으로 찾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직무 카드를 만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와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 수집할 때 필요한 사이트들, 서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직무가 중요한지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무? 네, 직무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고요. 제 강의 보조 자료는 블로그 여기 써 있죠? 블로그랑 브런치에 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